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시작됨으로 해서 4주차 강의가 끝나고 이제 5주차 강의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의 3분의 1이 벌써 지난 시점이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지나게 되면 거의 강의의 한 40% 내지 45%의 이제 진도를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이죠.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방사성 붕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 방사성 붕괴는 원자 핵이 조금 가장자리가 부스러져 나가면서 조금 더 안정된 원자 핵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들이 비교적 이제 방사선을 내뿜지 않는 최종 단계로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원자 핵이 안정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속에 있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진 입자가 방출되는데, 그 입자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알파 또 베타 또 감마 입자라고 이제 이름을 칭하게 됐죠. 그래서 알파 입자나 베타 입자나 감마 입자, 이러한 입자들이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그 이론 체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파 입자의 경우에는 터널 현상, 즉 고전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없는 이제 포텐셜의 장벽을 비교적 낮은 에너지로서도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작지만은 그래도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확률이 계산됨으로 해서 원자 핵이 가령 이제 1초 동안에 붕괴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도 계산이 되고, 이로부터 많은 수의 알파 입자를 붕괴하려고 하는 이제 어미 핵들이 시시각각 줄어들게 되는 행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베타 붕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타 붕괴도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이렇게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도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까지 공부했던 양자역학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섭동 이론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또 감마 붕괴도 마찬가지죠. 감마 붕괴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로부터 거기 차이로 전위를 거친 원자 핵의 내부 구조는 그 잉여 에너지를 광자의 형식으로 이제 방출하게 되죠. 뭐 이것은 보통 원자가 이제 빛을 내는 것이나 또 분자가 뭐 적외선이나 혹은 마이크로파의 이제 스펙트럼을 방출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순수하게 양자역학에서의 라디에이션 이론, 즉 복사 이론에 해당하는 게 되죠.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이 세 개의 과정은 순수한 이제 100%의 양자역학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파동함수로 설명을 하게 되고, 그 파동함수의 절대치 제곱이 바로 확률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확률 게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는가를 보고 뭔가 행위를 결정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는, 즉 아인슈타인이 이제 거부했던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고 있는 걸로 판명이 된 거죠. 따라서 이 방사선 붕괴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이론 체계는 이렇게 확률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의 원자 핵이 이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을 이해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붕괴의 법칙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고, 또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사실 이 방사선 계열에서 다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시켜 가지고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이 방사선 붕괴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 다루는 그 이상 뭐 아주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핵물리에서는 이제 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의 마지막 이제 장면은 이제 이 페이지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명했던 이제 붕괴의 현상은 순수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주사위 노름과 똑같은 이제 확률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확률이 외부의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확률을 영향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 핵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붕괴를 할지 안 할지는 내부의 확률, 계산된 확률에 따라서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원자 핵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확률적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 이 원자 핵 전체의 집단이 뭐 예를 들어서 시시각각 그 개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가 하는 남아있는 원자 핵의 잔존 개수는 굉장히 깔끔한 이제 수학적인 방정식을 이제 만족하게 되고 또 이것은 쉽게 풀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원자 핵이 디케이해서 붕괴해서 딸 핵으로 B가 되는 이런 하나의 단순한 과정만 가지고 이 단순한 과정만 이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걸로부터 방사선 붕괴의 수학적인 특징을 잘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사능이라는 이제 용어를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액티비티니까 활성도, 활발한 정도 이렇게 되지만은 단위 시간에 붕괴한 원자 핵의 개수가 되니까 사실은 이 원자 핵의 지금 현재의 개수가 이렇게 붕괴를 몇 개 단시간당 하느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식으로 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1초 동안에 붕괴하는 개수는 n개가 지금 존재하는 이 순간에 각 하나하나가 붕괴할 확률을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이라고 할 것 같으면 1초 동안에 붕괴할 확률이 하나하나가 가령 100분의 1이라고 할 것 같으면 n개의 원자 핵이 있으면 n배의 100분의 1만큼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면 1개 정도가 이제 붕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초 동안 붕괴할 확률을 람다라고 한다면 즉 이 람다는 하나하나가 1초 동안에 붕괴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한 결과겠죠. 이런 수식이 이제 단순하게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런 수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수식을 이제 하나의 미분 방정식으로 보고 이제 풀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람다는 바로 하나의 원자 핵이 있을 때 그 핵이 1초 동안 붕괴할 확률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R이죠. 액티비티 R은 dt분의 마이너스 dn은 그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존 개수에 비례하고 하나하나가 람다의 확률로 이제 붕괴를 해 나가는 거니까 n개가 붕괴하는 개수는 단위 시간당 1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초 동안에 n개 중에 붕괴하는 개수는 람다 곱하기 n이 되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 우리 1개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제시했던 공식은 여기 다시 이제 거듭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것이죠. 뭐 양쪽 다 r이니까 이제 같은 값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썼던 방정식은 n에 대한 미분은, 지금 이 마이너스를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마이너스 람다 n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n 시간의 함수로의 n을 한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함수가 나오면서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나오는 형식이니까,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서도 굉장히 잘 풀리는 미분 방정식의 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죠. 그 뭐 중간중간 풀이하는 순서는 한쪽으로 n을 몰고 또 한쪽으로는 t에 대한 이제 표현을 몰아서 양쪽을 이제 독립적으로 적분시켜 가지고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 자체는 실제로 뭐 하나의 퀴즈처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그 행태가 그대로 다시 되풀이돼서 나타나더라. 단 마이너스 람다가 곱해져 나타난다. 그럼 사실 이런 형식, 자기 자신의 모양이 그대로 다시 재현해서 나타나는 함수는 한 번 미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수 함수밖에 없죠. 미분을 했는데도 형태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수 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 번 미분하면 여기 있는 이제 마이너스 람다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 조건을 충족시켜 주죠. 근데 우리가 일개 미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의 정할 수 없는 적분 상수를 가지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미정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미정계수를 가지는데 미정계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위치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금방, 물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풀이 과정을 겪으면 이제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의 추측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비록 A로 임의의 숫자이더라도 이것을 한번 미분하면,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람다가 튀어나오는 것에는 이제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A라는 숫자가 상수로 이제 쓰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A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적절한 그 의미에 걸맞는 기호로 적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A의 의미는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시간 t = 0를 대입하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시간 t = 0를 대입하면 지수 함수의 0, 변수가 0이 되니까 이 지수 함수 자체가 1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A라는 숫자는 시간 t가 0인 순간에서의 개수다. 즉 처음에 시간 t = 0에서 존재하고 있던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의 개수다. 그럼 우리가 이것은 n의 시간 t = 0에 해당하는 개수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우리는 이제 초기 값으로 n0라고 적는 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죠. 따라서 우리 이제 그런 이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방사선 동위원소는 이런 지수 함수의 시간적인 의존성을 가지게 되고, 앞에 이제 처음 출발했을 때의 이제 개수를 n0 값으로 가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수 함수적으로 줄어드는 그래프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 모양은 사실은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이러한 지수 함수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에서 사실은 이 람다라고 하는 붕괴 상수, 우리 람다를 붕괴 상수라 그랬습니다. 1초 동안에 그 원자 핵이 붕괴를 할 찬스를 얼마만큼 확률로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었죠. 영어로 하면 이 람다는 decay constan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이제 확률로서 이제 정의가 될 텐데, 대부분의 원자 핵은 이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10승이나 또 반감기가 굉장히 긴 놈은 10의 마이너스 15승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작은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붕괴 상수가 1이라고 하면 사실은 1초 동안에 거의 확정적으로 붕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런 이제 방사능 붕괴는 사실 있을 수 없고 확률이 이제 1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로 주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방사성 붕괴를 이야기할 때 이 붕괴 상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좀 감을 잡기 좋은 이제 용어들 혹은 개념들을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것들과 붕괴 상수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페이지에 보이는 이제 오른편의 이 그래프는 원자 핵이 붕괴를 시작하는 이제 기준점, 뭐 t = 0의 시점에서 n0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전체의 n0에 대해서 남아있는 이제 원자 핵의 비율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변해가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전행적인 지수함수 그래프죠.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지금 이 모양은 바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라고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 지수함수 그래프는 사실 일반 물리 과정에서는 이제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이제 저항을 통해서 방전될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나, 혹은 여기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전하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그 함수의 모양하고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물리에서는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들거나 하는 형태가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사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n은 시간의 함수로서 n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고, 방사능 즉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t에 대한 n의 미분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미분을 해보죠.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람다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람다를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적히는 게 n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바로 다시 n이죠. 따라서 이제 붕괴 상수 감마로부터 지금 현재의 액티비티, 라디오 액티비티, 방사능이라고 했죠. 방사능을 계산해 보면 이제 람다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의 붕괴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존 원자 핵이 되고, 다시 이제 쓰면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람다 n0는 처음 시간 t = 0에서의 방사능이죠. 그래서 잔존 개수도 이렇게 지수 함수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방사능도 시간적으로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약화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원자 핵들이 막 여러 개로 처음에 출발을 하더라도 이제 시시각각으로 그 개수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물론 딸 핵은 계속 이제 남아 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제 정말 지수함수적이라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사실은 그게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상당히 실용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이제 거론하는 게 주로 반감기라는 겁니다. 이 반감기라는 것은 우리가 원자핵의 잔존 개수가 N0에서 출발해 가지고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시간에 이 시간을 뭐를 대입했을 때 N0에 2분의 1이 남을까? 이게 어떤 시간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흘러서 점점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야 그것의 반이 남아 있을까 하는 그 의미로서 이제 반감기를 도입하게 되죠. 우리 이 그래프에서도 사실은 반감기는 50%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결정되니까 이 반감기가 이걸 우리가 시간을 세크 초라고 한다면 5초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감기는 뭐 주로 대문자 t라고 쓰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다음 여기에 2분의 1을 이제 쓰거나 혹은 뭐 여기서는 이제 소문자 t를 쓰고 있긴 하네요. 소문자 t를 쓰고 있는 형태로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소문자 t를 쓰고 거기 2분의 1의 첨자를 붙이니까 반감기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반감기는 람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지수 함수 부분이 100%에서 50%로 줄어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함수가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t니까 우리가 여기서 t는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붕괴 상수의 역수의 형태로 설명되겠다는 얘기죠. 람다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 마이너스 1승을 위로 올리면 사실 로그 2가 되는 거니까 0.693 즉 람다분의 0.69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붕괴 상수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은 숫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는데 이 붕괴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한다면 즉 1초에 그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붕괴할 확률, 붕괴할 찬스가 100억 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t의 2분의 1, 즉 반감기는 0.693 나누기 10의 10 마이너스 10승이니까 0.693 곱하기 10의 10승 세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붕괴 확률은 사실은 단위를 따지면 세크분의 1이죠. 1초에 붕괴할 개수 세크분의 1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세크분의 1이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산되면 세크 단위로 즉 초 단위로 반감기가 붕괴 상수로부터 계산되는 공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초 단위로 이제 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분 단위로 혹은 또 시간 단위로 혹은 또 날 단위로 며칠 뭐 이렇게 또 더 길면 몇 년 또 훨씬 더 길면 몇십억 년 뭐 저번에 45억 년이라는 어떤 하나의 알파 붕괴에서의 붕괴의 반감기를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죠. 굉장히 긴 이제 길이까지도 다 커버되는 이제 용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t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예를 들어서 보이는 이 그래프에서는 5초였는데 그럼 그 5초 이후에 또 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또 5초죠. 그래서 25%가 남게 되고 또 그것의 반 12.5%가 남게 되고 또 그것의 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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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드는 게 딱 동일한 반감기라는 시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뭐 좀 의미가 있는 개념으로는 이제 평균 수명이 있겠습니다. 평균 수명하고 반감기는 이제 로그 2 값의 비율만큼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이제 반감기보다는 평균 수명이 조금 더 길게 평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평균 수명은 반감기에 0.693을 나눈 숫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사선 붕괴에서 붕괴의 상수를 바꿔보면 그 바꾸는 데 따라서 그래프도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반감기를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 반감기를 늘리면 붕괴 상수는 줄어들고 또 말하자면 수명은 같은 비율로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이제 그 셈은 굉장히 간단한 행태의 방정식을 만족했고 따라서 우리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제 다음에는 A가 B 되고 B가 C가 되거나 D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방사선 붕괴의 과정을 연속해서 겪게 된다면 이 B의 개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 A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D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층층이 이렇게 걸려있는 문제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는 이 다음 주 정도에 또 다시 한 상당히 좀 그렇죠.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이제 해석을 끝내고 나면 이번 절의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반감기를 가지고 이제 붕괴를 하는 원자핵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아주 엄밀하고 아주 확률이 깔끔하게 정확하게 주어지는 행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아있는 양이 얼마가 지났는지를 살펴보면 거기서부터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까지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아내는 이제 우리가 그런 절차를 연대 측정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 방사선에서 이제 이 핵물리의 확률적인 과정이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 이제 도구가 되는 이 사례를 한두 가지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이것은 우리가 유적지에 남아있는 이제 생명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생명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가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의 탄소입니다. C14라고 하는 탄소죠. 이게 이제 점점 그 숫자가 붕괴를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비율을 조사하면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죠. 평가해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C14가 사실 붕괴하는 행식은 예전에 베타 붕괴라고 해서 베타 붕괴의 한 행식으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앞에서 베타 붕괴에서 다룬 적이 있는 이제 내용이죠. 이 C14는 이제 사실은 질소 14로 뭐 우리가 이 탄소의 원자 번호는 6번이고 양성자가 6개고 이제 베타 붕괴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양성자가 하나 늘고 질량수는 변함이 없죠. 여기서 이제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자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렙톤수 보존 법칙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갱입자가 여긴 하나가 나왔으니까 반입자로서 마이너스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탄소 동위원소는
안정된 상태의 질소가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베타 분계의 대표적인 이제 하나의 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사선 탄소 동위원소로서 연대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대기권 속에 들어있는 이 질소가, 뭐 대기에는 질소가 한 75% 정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풍부하게 있는 거죠. 그럼 우주에서 내려오는 우주선, 코스믹 레이라고 그랬죠. 이 우주선은 수업 첫 시간인가 에서 이제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우주선을 이제 맞은 어떤 이제 원자 핵이죠. 중성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우주선을 맞은 어떤 원자 핵들은 중성자를 방출한다. 그럼 그 중성자들은 다시 질소에 이제 포획이 된다. 그럼 이제 질소에 중성자가 포획이 되면 그 중에 이제 어떤 일부분들은 방사성 탄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양성자가 하나 튀어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될 핵 반응의 한 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핵이 다른 핵하고 화학적 반응처럼 해서 전혀 엉뚱한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것은 방사선 붕괴가 아니죠. 방사선 붕괴는 스스로 아무런 입력이 스스로 이제 어미핵 하나만 존재하고 있을 때의 뭔가가 부스러지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붕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물론 이제 붕괴도 핵 반응의 한 종류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어떤 중성자가 원자 핵에게 포획당해서 원자 핵이 다른 걸로 아예 변신을 하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원자 핵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핵 반응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라디오 액티브 리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대기에서는 계속해서 방사성 탄소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럼 만들어지지만은 또 계속해서 어떤 적당한 반감기를 가지고, 그 반감기는 사실은 5730년입니다. 5730년이 지나면 이제 거의 반의 개수로 남아있게 되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우주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비율은 대기 속에서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얘는 계속해서 줄어들지만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또 방사성 평행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 방사선 탄소는 사실은 생명체 속으로 그대로 흡수가 되죠. 이 탄소를 포획하는 것은 동물이 아니고 100% 식물입니다. 동물은 사실 탄소를 대기에서 계속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계속 대기로 내뿜게 되죠. 그러니까 대기에 있는 탄소는 식물에서 이제 탄수화물로 바뀌어 가지고 뭐 과일이 된다든지 뭐 열매가 된다든지 하는 거고, 그 열매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 생명체 속에도 이제 식물을 통해서 대기의 탄소가 계속해서 공급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탄소를 계속 영양분으로 이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가 가지고 있는 탄소의 비율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생명체가 생명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대기하고 순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대기는 계속해서 우주선에 의해서 새로 생겨나는 것 때문에 대기에 있는 C14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대기의 경우에는 이제 사멸한 이제 생명체, 죽은 생명체,
경우에는 처음에 죽는 순간에는 대기의 비율하고 같이 되겠지만은 그 비율이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 비율이 원래 출발했던 비율의 반이 되는 데는 5730년이 걸릴 것이다. 또 그것의 반이 되는 데는 또 다른 5730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적지 속에서 채취한 이제 생명체의 방사선 탄소의 이제 비율을 보면 이게 죽은 지 얼마 됐느냐, 대기와 소통이 끊어진 지가 얼마가 됐는가를 이제 역산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강 따지면 한 8반강기 반강기 한 8배 정도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반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8번째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의 8승분의 1만큼 그 함량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그 비율을 대기 속에 있는 방사선 탄소의 비율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2의 8승분의 1이라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작은 비율로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측정 한계까지 간 이제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의 8승은 참고로 256이죠. 256분의 1로 줄어드는 이제 시간 정도까지는 그 유적지가 파묻힌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러한 이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은 사실 이제 생명체가 죽었을 때 시점부터 카운트하니까 우리 대부분의 이제 인류의 이제 유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뭐 가령 이제 사람의 유골도 있겠지만은 또 뭐 뱁시 뭐 농경작을 언제 시작했느냐, 그리고 뭐 집의 주거 흔적이 있다면 그 주거지를 이제 만드는 데 썼던 이제 목재들이 이제 나무가 베어진 때가 언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측정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제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구로 제공되죠. 사실 4억 5천만 년, 아니 4억 5천 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그때까지는 이제 사실 네안데르탈인도 살아 있었을 시기니까 이 인류가 문명 생활로, 즉 갱작을 하면서 문명 생활로 이제 접어든 것을 대체로 10,000년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년 전 이전에는 이제 헬거 생활을 하거나 이제 주로 이제 사냥이나 혹은 이제 채취로 이제 생활을 꾸려 나갔다고 보니까 우리 인류의 문명사를 이제 재구성하는데 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은 아주 결정적인 이제 그 기법을 이제 제공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더 긴 시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지질학적 어떤 이제 시간은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질학적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분석을 해내게 됩니다.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우라늄 납 연대 측정법을 보면 우라늄은 사실 235하고 238이 이제 사실 우리 지구상에서 어떤 강물질 속에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때는 우라늄 235나 238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같은 비율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우라늄 238이나 우라늄 235는 이제 방사성 붕괴를 계속 단계별로 겪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런대로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납이 됩니다. 납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강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우라늄과 납의 존재 비율을 보면 그 존재 비율이 납이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비율이 커져 갑니다. 이게 이제 익스포넨셜 람다 t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수 함수적으로 커져가는 함수죠. 근데 원래 t 이퀄 0를 대입하면 이게 1이니까 거기서 1로 이제 빼주고 있으니까 여기 이 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되죠. 그래서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라늄의 원자의 개수에 비한 납의 원자의 개수의 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를 관찰하게 되면 그래서 그 관찰한 결과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만큼의 비율이더라라고 다시 색깔을 다르게 고르겠습니다. 이만큼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경과가 이 함수에 비춰 가지고 얼마만큼이었는지를 이제 환산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이 두 가지가 붕괴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가는데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 이건 45억 년이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이것은 이제 7억 약 7억 1000만 년 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우라늄 납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수억 년 정도 지구의 나이가 얼마인지 하는 것까지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지구의 나이가 아마 45억 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질학적인 이제 지층에서 얼마나 오래된 이제 유적들이 가령 이제 공룡의 화석은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그 공룡이 묻혀 있는 주변의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납과 우라늄의 이제 비율을 측정해 보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작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측정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미량 원소를 이제 분석하는 화학에서의 이제 분석 기법이 여기서 동원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남아 있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 내용은 사실 이제 우리 양자역학적인 좀 해석을 하고 난 이후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알파, 베타, 감마 분계에 대한 양자역학적 해석을 이제 마치고 나서 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께 이제 미리 배포를 했는데요. 이 자료의 PDF 파일을 여기 링크를 쫓아가게 되면 물리의 이해 사이트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에 뜨면서 이거에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거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